1988년 서울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를 부른 4인조 혼성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용규, 67씨가 별세했다. 5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일 오후 별세했다. 고인은 암투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나는 이승규, 이용규, 이해숙 남매와 사촌 형수인 홍화자로 구성된 가족그룹이다. 코리아나는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음반 프로듀서 조르조 모로더가 작곡한 서울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를 불렀다. 이 곡은 당시 유럽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고, 유럽과 미주 등을 누비며 활동을 펼쳐 1980년대 올림픽과 함께 한국의 의상을 높인 그룹으로 평가받는다. 코리아나는 2010년에는 래퍼 겸 프로듀서 조 PD와 합작 프로젝트로 빅토리 2010이라는 곡을 선보이기도 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6일 오전 6시, 장지는 충북 음성군이다. 코리아나를 만들어준 그분, 어머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에서 손에 손잡고를 열창하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경제대국을 이루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그룹 코리아나의 리더 이승규, 56를 만났다. 취재진을 반갑게 맞이하며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내놓았다. 손대면 부스러질 것 같은 낡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이는 무대 위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다. 이야기는 사진 속 주인공 이승규의 5살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 손에 이끌려 탭댄스를 배웠다. 어머니께서 제 소질을 알아보셨어요. 어딘가에서 음악만 흘러나오면 몸을 움직이고 젓가락으로 장단을 맞췄답니다. 그래도 그렇지? 1950년대 예술이라곤 그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시기였다. 사람들은 예술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했다. 그 시절에 남자가 춤이라니. 그러나 일본에서 성악을 전공한 그의 어머니는 달랐다. 아들을 탭댄스 경연대회에 내보내며 프로의 세계로 인도했다. 제가 6살 반 되던 무렵이었어요.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미 8군 공연팀 1기생으로 들어갔어요. 탭댄스로 최고의 개런티를 받고 무대에 섰죠. 이 사진이 바로 당시 공연 모습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A등급의 연예인 개런티를 받았다. 하루에 270불, 당시 돈으로 11만원. 일반 회사원 봉급이 5천원이고 대궐 같은 집 한 채를 70만원이면 살 수 있던 시절이었다. 그 집 8남매 모두 공연을 위한 악기를 다뤘다. 이승규뿐만이 아니었다. 이모, 삼촌, 사촌들 할 것 없이 각기 6인조, 때로는 7인조를 결성해 음악을 연주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집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모두 어머니의 작품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저희를 가르치는데 심혈을 쏟으셨죠. 가족들의 악기 연주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거기다 구경하러 온 동네 사람들까지 합세해 집안은 항상 시끌벅적했다. 정신없는 집이었죠. 오죽하면 사람들이 저 집은 시끄러워서 도깨비도 도망갈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건너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초대받아 공연도 했어요. 집이 무대요. 무대가 집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리 잘해도 도무지 칭찬하는 법이 없었다. 반대로 못할 때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냈다. 어느 날 노래를 배우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갑자기 제 뺨을 때리셨어요. 깜짝 놀란 제가 막 울었더니 어머니께서 그제야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래, 그것이 바로 바이브레이션이다. 잘 기억해더라고요. 이미 어머니는 머릿속으로 해외에서 활약하는 코리아나의 모습을 그렸던 것이 아닐까. 칭찬에 인색하던 어머니는 1962년 음악경연대회에 아이들을 참가시킨 후 해외 진출 이야기를 꺼냈다. 너희들과 같은 제목을 더 이상 국내에 둬서는 안 되겠다. 나가서 성공할 때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넓은 곳으로 가거라. 그때부터 코리아나의 해외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음악은 만국 공통어다. 실력만 있으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들은 1963년부터 일본 국영방송국인 NHK 위 초청으로 일본 무대에 올랐다. 1964년에 일본 기획사에서 국적을 바꾸고 활동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왔어요. 우리는 일본 국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외 무대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죠. 이름에도 괜히 아리랑을 넣었겠어요? 단칼에 거절했죠. 이후 1968년에는 동남아, 1973년에는 중동, 1975년에는 스위스에까지 진출했다. 그렇게 계단을 오르듯 점점 활동 무대를 넓혀갔다. 그리고 1980년 아리랑 싱어즈라는 그룹명이 외국인들에게는 어렵다는 이유로 코리아나로 이름을 바꾸기에 이른다. 국내 연예인들의 시기와 질투 지금처럼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시절인 만큼 그들의 해외 활동은 우여곡절도 많았다. 특히 중동 오만 무스캇 공연 때의 일이다. 당시 한국과 수교를 맺지 않은 상태라 입국이 쉽지 않았다. 공연 계약서를 들어 보이며 간신히 통과할 수 있었다. 여전히 그들은 낯선 동양인을 경계했다. 음악을 연주하자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죠.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민간 외교를 한다는 자부심이 들었어요. 공연 자체보다 이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렸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공연 후 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고 대접이 달라졌다. 독일 본 공연에서는 독일 대사가 대한민국에서 온 민간 대사라며 코리아나의 음악에 박수를 보냈다. 이 사실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코리아나는 공로상을 받았다.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였다. 처음부터 코리아나를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낡은 악기를 들고 온 체구가 작은 동양인들의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실력을 짐작했을 것이리라. 먼저 스위스 최고로 손꼽히는 밴드의 연주를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공연을 보니 너무 실망스러운 겁니다. 아마 기선제압이었겠죠. 1960년대 우리가 서울에서 했던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실력이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보답 차원으로 우리의 연주를 들려주자 깜짝 놀라더군요. 코리아나는 스위스 음악 차트 10위 안에 드는 기염을 토했다. 그들을 눈여겨보던 스위스 유명 호텔의 호텔리어가 투자자를 자청했다. 최고의 악기를 구해주고 유럽 지역의 매니저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프랭크 퍼러라는 이름의 호텔리어가 팔을 걷어붙이고 매니저로 나섰어요. 유럽 전체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공연이 매니지먼트를 해줬어요.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그룹 코리아나. 그야말로 금이환영이었건만 그들을 바라보는 국내 음악계의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올림픽 공식 주제가의 가수로 지정됐을 때 국내 가수들의 시기와 질투는 대단했다. 국내 연예인들은 자기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국내 작곡가들에게도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손에 손잡고라는 곡은 아카데미 작곡상을 수상한 조지오 모로더의 곡이었어요. 왜 우리나라 실력자에게 맡기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렇지만 전 국내에서만 인기 있는 노래가 아니라 세계인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싶었어요. 역사상 핸드인 핸드만큼 널리 알려진 올림픽 공식 주제가는 없을 것이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검색해봐도 여전히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노래라는 걸 알 수 있다. 당장 올해 베이징 올림픽의 공식 주제가가 무엇인지 떠올려보자. 핸드인 핸드의 저력을 다시금 깨닫는다. 2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시간의 간극을 느낄 수 없는 명곡이다. 코리아나는 노래와 더불어 전 세계에 조국 코리아를 알리고 싶었다. 해외에서는 호평을 받고 아티스트로서 예우도 받았지만 왠지 한국에만 돌아오면 소외감이 느껴졌다. 그때까지 한국에는 가수는 딴따라라는 인식이 팽배했고 보이지 않는 차별도 겪어야 했다. 한국의 유명 기업의 후원으로 해외 공연을 간 적이 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좌석 배치를 둘러보니 가관이더군요. 앞자리나 퍼스트 비즈니스 클래스는 기업의 간부와 임원들이 차지하고 우리 연예인들은 맨 끝 화장실 옆자리를 줬더군요.
그걸 본 순간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버렸어요. 모든 연예인들은 그와 행동을 함께했다. 함께 있던 기자들은 그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내렸다. 이승규는 연예인 대표로 회사 측에 항의했다. 당신들 회사에는 회장이 있겠지만 음악인 중에는 세계적인 스타가 있다고 따졌어요. 결국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더군요. 요즘은 점점 연예인 의상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그 당시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았어요. 이 해프닝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행사를 주관했던 방송사로부터 그때 비행기에서 내린 연예인들이 출연 정지를 받은 것이다. 코리아나는 해외 활동 위주라 큰 타격이 없었지만 다른 국내 연예인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였다. 3개월 출연 정지를 먹었다는 소식을 후배로부터 들었어요. 당장 방송국 사장에게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죠. 우리가 사건의 장본인이니 우리에게 무기한 출연 정지를 달라고요. 이제야 말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북한 초청 공연에서도 일이 벌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되면서 북한에서 한국 가수들의 음악회가 열렸다. 북한 측은 코리아나에게 준비한 곡의 악보를 요구해서 54인조 오케스트라 악보를 전달했다. 막상 가보니 오케스트라가 아닌 달랑 연주자 6명이 앉아있더군요.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손에 손잡고는 온데간데 없이 찔레꽃을 부르랍니다. 화가 나서 그냥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음악에서도 이념을 따지는 그들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다. 주최를 맡은 한국 측은 사고가 났다며 당황했다. 그러나 이승규는 북한이라고 해서 굳이 자존심을 굽힐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한국에 돌아와서 대통령에게 불려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잘했어. 그런 노래를 뭐하러 불러? 하고 코리아나 손을 들어주신 모양이더군요. 코리아나는 곧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은 원천적으로 해체가 불가능한 그룹이다. 형제들끼리 가끔 싸우고 의견 대립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칼로 물베기죠. 가수 이전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금세 만나서 화해하곤 해요. 각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시간을 맞춰 만나기는 어렵다. 이승규도 파주의 스크린 골프장을 포함해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자 꾸준히 음악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만나면 바로 장단이 맞는다. 코리아나의 음악은 가족이 있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아버지의 바통, 딸이 건네받는다. 이승규는 해외 활동 탓에 가족과 많은 시간을 떨어져 지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무색할 정도로 화목하다. 그는 부인 이경애 씨, 57를 런던에서 열린 대사관 파티에서 만났다. 이경애 씨는 런던에서 패션을 공부하던 유학생이었다. 이승규는 첫눈에 반해 프러포즈했다. 첫사랑이었다. 이 연상연하 커플은 비행기로 국경을 넘나들며 사랑을 키웠다. 연예인이고 유명인이라 좀 야갔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세상물 정도 모르고 순진하더군요. 오로지 음악만 알고 살았던 거죠. 그런 솔직하고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죠. 이경애 씨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부까지 포기하며 그와 결혼했다. 그렇게 두 사람 간의 사랑의 결실도 태어났다. 탤런트 현빈이 손가락으로 한 여인의 탱탱한 피부를 확인하는 그 CF를 기억하는가? 그 여인이 바로 이승규의 딸 이성민, 23이다. 스위스에서 활동할 때 낳은 딸이에요. 병원에서 전부 노랑머리 아기들이 앵앵 울며 누워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한 검은머리 아기가 울지도 않고 얌전하게 누워 있었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러나 행복도 잠시, 부녀는 곧 헤어져야 했다. 비자 문제로 부인과 딸을 먼저 한국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공연 스케줄이 있어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었다. 아직 핏덩이인 성민이를 바구니에 담아 떠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니 눈앞이 깜깜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럽고 속상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딸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졸업 후 영국 귀국하던 날, 아버지는 몰라보게 예뻐진 딸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외삼촌의 집에서 대학까지 마쳤다. 16살 무렵 한 번 보고 20살이 넘은 딸과는 첫 대면이었다. 그동안 친척 집에 맡겨놓고 엄마만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활동하느라 통딸아이 얼굴을 보러 가질 못했죠. 귀국하는 날 숙녀가 된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주 반해버렸어요. 웃음. 그녀는 엄마의 예쁘장한 이목구비와 아빠의 눈웃음을 닮았다. 미국에서 우연히 CF 오디션을 보고 합격했어요. 한인방송에 나오는 은행 CF를 찍은 게 데뷔였죠. 이성민은 국내에서 주로 CF 모델로 활동했다.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길을 갈 예정이다. 벌써부터 그녀의 진가를 알아본 매니지먼트사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서로 다른 모습의 다양한 연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주 코믹한 역할도 재미있을 것 같고 청순가련한 역할도 좋고요. 뭐든 배우는 자세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